안녕하세요.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, 생각 중이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요. 오늘은 가맹사업법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법이라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의 2016년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법이 왜 있냐면요. 결국 가맹본부랑 당신,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. 정보가 한쪽에만 쏠리는 걸 막고 좀 더 공정하게 같이 성장하자 뭐 이런 취지죠. 네, 정보 비대칭성 해소, 이게 참 중요하죠.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? 가맹점 사업자, 그러니까 당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장치, 뭐가 있을까요?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정보 공개서입니다. 일종의 그 회사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설명서 같은 건데요. 아, 계약 전에 미리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거군요.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 계약하기 최소 14일 전입니다. 근데 만약 변호사나 저희 같은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시면 그 기간이 7일로 줄어들 수는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럼 받을 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나요? 아, 그게 아니고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자필 확인서입니다. 직접 받으셨다면 누가, 언제, 어디서 받았는지 명확히 적고 서명한 확인서를 꼭 2부 작성해서 한 부는 보관하셔야 돼요. 아, 나중에 혹시 못 받았다거나 하는 분쟁이 생길 때 증거가 되도록요? 정확합니다. 이게 없으면 나중에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주변 가맹점 10곳 현황 자료도 같이 받아야 하고요. 정보 공개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 실제 가맹계약서겠죠? 이건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? 네, 계약서에는 당연히 어떤 브랜드, 영업 표지를 쓸 수 있는지, 또 영업 조건이나 교육 지원 같은 내용들, 그리고 가맹금 액수랑 지급 방식 빠질 수 없죠. 아, 그리고 제일 민감한 것 중 하나가 영업지역 보장 문제잖아요. 그것도 명시되어야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영업지역, 계약 기간, 또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같은 조건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 이 계약서 역시 계약 체결일이나 첫 가맹금을 내는 날, 둘 중 더 빠른 날 전에 당신에게 제공되어야 하고요. 가맹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처음에 내는 돈이 꽤 크잖아요. 이걸 좀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? 그래서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뭐 가입비나 교육비 같은 일부 가맹금을요, 본사가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거예요. 아, 에스크로처럼요? 네, 비슷합니다. 당신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야 본사로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. 훨씬 안전하죠. 만약에 본사가 법을 어기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정보 공개서를 안 줬다거나 뭐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줬다거나 또 본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접는다거나 하면요. 계약 전이나 계약 후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까 잠깐 언급된 영업지역 보호,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내 가게 근처에 똑같은 브랜드가 또 생기면 정말 힘들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2014년 8월 14일부터는 계약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서에 딱 명시하도록 의무화됐어요.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는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당신의 영업지역 안에 뭐 직영점이든 다른 가맹점이든 같은 브랜드 매장을 또 열 수 없습니다. 그건 정말 중요한 보호장치네요. 근데 본사가 갑자기 가게 리뉴얼하라고 막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? 정당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 그냥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건 금지됩니다. 만약에 노후화 개선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되더라도 비용 분담 원칙이 있어요. 비용 분담이요? 어떻게 나눠내나요? 만약 점포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면서 하는 리뉴얼이면 본사가 40%를 부담해야 하고요.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거면 20%를 인테리어나 간판 비용으로 내줘야 합니다. 아, 그런 기준이 있군요. 계약 기간 관련해서도 보호장치가 있다고요? 네,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. 당신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최장 10년까지는 본사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본사가 함부로 계약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죠. 그럼 반대로 본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요? 이것도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번 이상 어떤 점을 고치라고 알려줘야 해요. 시정 기회를 주는 거죠.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?
물론 있습니다. 가맹점주가 파산하거나 어음부도를 내거나 법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등 이런 심각한 사유 10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. 이럴 땐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. 점주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것도 법으로 보호되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당연히 보장되고요. 본사가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단체는 본부에 거래 조건 개선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듣다 보니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 중에 특히 중요한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지역 변경 문제입니다. 아,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? 기존에는 본사가 점주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협의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당신의 명확한 동의, 즉 합의가 있어야만 바꿀 수 있게 된 거죠. 훨씬 강력해진 겁니다. 오,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. 두 번째는 뭔가요? 두 번째는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에 관한 건데요. 만약 그 비용을 당신이 일부 부담했다면 본사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사업년도 끝나고 3개월 안에 당신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. 그냥 통보만 하면 끝인가요? 아니요. 만약 당신이 요구하면 그 산출 근거나 증빙 자료, 예를 들어 영수증 같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열람시켜줘야 해요. 투명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. 네, 투명성 중요하죠.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뭐였죠? 이게 꽤 중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. 네, 이건 분쟁 해결과 관련된 건데요.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하잖아요. 예전에는 여기서 조정이 성립돼도 그 효력이 민사상 화해에 그쳤어요. 민사상 화해라면 상대방이 안 지키면 결국 또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좀 번거로울 수 있었죠. 근데 이제는 그 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. 재판상 화해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조정이 딱 성립되면 그 자체로 확정 판결처럼 강력한 힘을 가져서요.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, 그럼 바로 그 조정 조서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. 분쟁 해결이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게 바뀐 거죠. 와, 정말 많은 보호 장치들이 있네요.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는 거겠죠. 강의 안에 인용된 문구가 딱 와닿던데요. 네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권리 위에 잠은 자지 않았지만 그 권리를 뒷받침할 적절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지 않는 자 또한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. 아, 결국 증거 싸움이군요. 정보공개서 받았다는 자필 확인서든 계약서든 주고받은 내용 증명이든 뭐든 다요. 그렇습니다. 아는 것을 넘어서 계약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서 꼼꼼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할 때 그걸 근거로 당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정리해보면 가맹사업법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서 계약서 사전 제공, 공정한 거래 조건을 만들고 영업지역 보호, 부당행위 금지, 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절차를 마련해서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사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이네요. 네, 특히 2016년 개정을 통해서 영업지역 변경 요건 강화나 광고 비투명성 확보, 분쟁 조정 효력 강화 같은 부분들이 더 보강되면서 그 보호막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아는 걸 넘어서요. 이 법이 가진 그 정신, 즉 공정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.